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이 메인 매출진 점프 입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 매입 거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불공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은 수입 55번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입이라는 거는 자, 수출과는 반대로 16번 수출은 영세율이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한테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관장한테 관세를 내면서 동시에 부가치세 10%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10%가 과세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게 돼요. 여기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자, 수입 시 회계 처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은 수출과는 달리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자, 뭔가 수입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딱 나와요. 근데 55번의 수입은 뭐냐면은 무슨 세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관장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관장한테 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죠. 그래서 자,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 도착해서 10%로 겁나 세금 내는 것,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만 분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1번에 과세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뭐요? 요 수입에 대해서 수입 시 부가치세를 내는 부가치세 납부하는 요 55번 수입이 아니고요. 바로 수입 대행업체 이런 데다가 관세나 통관수수료 등등을 그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10%짜리 일반 세금계산서를 겁나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나 통관수수료 왜 내요? 내가 원재료 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미착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미도착한 그런 물품이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관세나 통관수수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냐 아니냐, 세관장한테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자 87회차 전산세무 1급 전산 회계 1급 자 매매 시점표 입력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11월 20일 미국의 ABC사에게 원재료를 공급가액 이렇게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평택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당일 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현금으로 납부 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세관장한테 여기 10%면은 100만원, 지금 100만원을 납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하면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거죠. 요런 게 55번의 그 수입이에요. 55번의 수입. 자,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부가치세가 100만원이죠. 코드는 세관장이에요. 세관장. 이거 주의하실 점은 수입에서 미국의 ABC사죠. ABC사로 걸면 안 돼요. 원래 상단의 거래처는 실제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지만 지금은 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그거를 분개하는 거기 때문에 세관장으로 겁나 걸어주셔야 돼요. 아시죠? 세관. 자, 그래서 평택 세관으로 걸어주시고요.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1번이죠. 자, 분기 3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죠. 차변의 사면 왼쪽이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0%를 잘 받고요. 나는 대변에 현금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12월 6일날 독일의 포드사에게 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자, 수입 세금 계산서 썼죠? 이러면 55번이에요. 공급가액 4천만원, 부가치세 400만원을 평택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고요. 이에 대한 부가치세 400만원과 관세 800만원 현금으로 겁나 납부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지금은 요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기 때문에 55번의 수입으로 처리해 주시되,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검납 회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55번의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얼마예요? 4천만원짜리. 코드는 평택 세관. 자, 수입할 때는 세관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독일 포드사가 아니죠. 전자는 1번.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분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400만원. 자, 잘 들어왔죠? 400만원 잘 들어왔고, 위에 입력한 대로 들어온 거고요. 관세는 차변에 미착품 계정으로 검납 회계 처리를 해라. 네, 그러면은 차변에 800만원. 자, 밑을 내려서 차변에 800만원만큼 미착품. 네, 미착품 800. 그 다음에 현금이었나요? 대변에? 네,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은 현금이죠. 네, 이렇게 하면 끝. 됐죠? 자, 그러나 다음 문제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예요. 자, 12월 10일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파워 운송이라는 곳에다가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으로 검나 지급하고 다음에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자, 이거 뭐야? 내가 수입하면서 세관장한테 그 부가세 내면서 수입 전체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업체죠, 업체. 파워 운송이라는 어떤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통관 비용을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세금 계산서 받았죠. 요거는 51번의 과세로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쵸? 지금 그래서 통관 수수료 운송료 해가지고 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복수거리키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일단 날짜는 12월 10일. 자, 요거는 그냥 51번이에요. 그냥 세금 계산서 5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을 입력하고 나면은 상단에 F7 복수거래가 보이죠? 자, 요거를 겁나 눌러가지고 여기 하단 부분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곰곰하게 겁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통관 수수료. 다른 건 없고요. 공급 가액은 12만원이고요. 부가세는 10%. 그 다음에 운송료 이렇게 해서 35만원. 네, 세금은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통관 수수료 외라고 품목이 잘 들어와 있죠. 요 금액도 합쳐서 잘 들어와 있고요. 이게 품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코드는 파워 운송이죠. 워처가 있어요. 워처가? 네, 워처가 없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가고요. 분기는 3번. 자, 통관 수수료, 운송료, 운반비 이런 것들은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원재료를 내가 취득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원재료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원래 세팅이 원재료 돼 있으니까 됐고요. 사면 왼쪽에 10% 부가세 대급금도 잘 들어와 있죠. 통관 비용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대변은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매입에서 나올 수 있는 10%짜리들을 쫙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빵%랑 면세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빵%, 영세율 적용되는 매입 거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빵 %이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이건 뭐예요? 한국 타이어로부터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사온 거죠. 내국 신용장이나 욕한 거 아니에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자, 10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가액 이러다 범날로부터 겁나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 1,300은 운천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겁나 배서양도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받으러움의 감소고요. 그죠? 받으러 감소 대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약속금 써준 거 있죠? 요거는 나의 지급엄 부채가 되겠죠? 예. 네. 허허허. 자, 메인 미션표 괜히 닫았네요. 자, 10월 1일자 10월 1일. 자, 요거 유형은 우리 지난번에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활기서 쓰면 둘 중에 하나로 했죠. 12번 아니면 52번이에요. 예, 그래서 자, 매출이라면 12번이지만 예, 지금 내가 매입하는 상황에서 그 내국 신용장 구매 활기서가 떴기 때문에 52번이에요. 아시죠? 자, 52번. 네, 52번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천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코드는 어디에 봄날. 날짜가 설마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석유계산서 1번. 자, 분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재료 사온 거 맞아요. 원재료 사온 거 맞고, 그 다음에 영세율. 영세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은 안 뜯기 정상이죠. 그 중에서 1300은 내가 바드럼을 날리면 돼요. 1300. 자, 돈 줘야 되는데 대변은 일단 바드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1300이고요 이렇게 놔두면 안되고 여기서 운천에서 받아온 거죠. 운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급엄이죠. 대변에 지급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봄날에다 지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면세 매입거래. 매입 10% 끝났고요. 빵 퍼센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면세. 자, 면세 매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53번의 면세는 가장 원칙적인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58번 카면은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현면은 면세 물품을 사오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계산서란 말 뜨자마자 무조건 5.3 면세예요. 자, 9월 13일. 자, 생산직 사원을 위한 교육을 주식회사 한수로부터 겁나 제공받고 전자 계산서 떴다. 무조건 5.3 면세. 됐죠? 자, 9월 13일이고요. 자, 53번의 면세 해가지고 전자계산서 이렇게 발급받았다. 요거 마치 그 공급 대가처럼 써놨는데 속을 사람 없겠죠, 그죠? 여기 요 330만원 요 자체가 공급 가액이에요. 면세니까. 코드는 한수, 두수? 아니, 한수다라는 얘기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만수 앱이요. 더럽게 재미없네요. 자, 전자는 1번이고요. 분기에서 3번 가가지고 생산직 사원을 위한 교육이다. 500번대 교육훈련비가 적절하겠죠. 원지를 아니고요. 자, 교육훈련비인데 500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다. 두 번째, 12월 13일 공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맨투맨 부품으로부터 토지를 1000만원에 겁나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 떴다. 면세예요. 대금 중 30%는 보통 예금을 주고 나머지는 3개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요 각주는 그거예요. 자, 토지 공급은 53번의 면세죠. 면세이므로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오사불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토지 자체는 면세예요. 그렇지만 불공으로 처리한 거는 토지 취득 부대 비용, 어떤 취득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건물 일괄 취득해야지 겁나 때려 부시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자본조 지출, 형질 변경이나 무슨 정지 작업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땅 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면세가 맞죠. 53번이고요. 계산서 떴다 무조건 53번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얼마냐? 1000만원이죠. 면세니까 세금 없어요. 코드는 맨투맨 부품. 숫자가 설마 이게 숫자가 있네. 자, 전자계산서죠. 1번. 분기는 3번 가겠습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죠. 토지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30% 보통예금, 나머지는 미지급금. 자, 보통예금으로 700. 나머지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얼마나 쉬워.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게 요 두 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왜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보시면은 딱 헷갈릴 수 있는 게 계산서라는 게 없어요. 그죠? 계산서 뜨면은 아 바로 면세구나 요걸 알 수 있지만 그냥 이거 쭉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숍에 사용할 도서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구나, 아 카과구나 이렇게 돼버려. 그냥 계산서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은 면세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도서, 책, 도서, 신문, 잡지, 혹은 화분이나 화환 같은 거, 그 다음에 미가공한 농축수인 선물, 뭐 쌀, 뭐 이게 뭐 직원한테 뭐 해주려고 무슨 뭐 콩, 뭐 쥐눈이 콩인가?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그런 거,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9월 27일.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숍에서 사용할 도서를 부자인세에서 구입하였으며 대금 70만원은 국민카드로 겁나 결제했다. 그러면 카드고요. 도서는 면세니까 카면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나는 카면이기 때문에 58번 카드 면세. 자, 공급 가액은 70만원. 세금은 없어요. 코드는 부자인세. 부자인세. 자, 신용카드 새로 커서가 넘어가면 F2번 눌러서 국민카드, 국민카드 이거로 결제해드리고 분계 4번으로 할게요. 자, 영업부 직원들이 그 책이니까 도서 인쇄비로 800번대. 영업부죠. 면세니까 도서 인쇄비로 끝나는 거죠. 대변의 미지급금, 요 카드 회사에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미지급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62번 현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10월 9일자로 가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30만원 현금 구입하면서 교보문고부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아, 현과구나? 아니, 이것도 도서기 때문에 어쨌든 도서는 면세기 때문에 현면이에요. 현면 됐죠? 자, 현면은 밑에 62번 62번이죠. 자, 30만원짜리였죠. 30만원치고 교보문고, 교보문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금 분계 3번 원재료가 아니고요. 역시 도서 인쇄비인데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현금 구입. 근데 여러분들 그거 현금 영수증 주고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은 아니에요. 예금으로 이체해도 현금 영수증 끊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예금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기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유형 쫙 했고요. 그 다음 매입 유형 쫙 했어요. 근데 요거 세 개는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제가 따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면세랑 불공이랑 싸우는 경우. 자, 어떤 거래가 면세이면서 불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 회사가 어떤 면세, 뭐 화환이나 그런 화분을 사왔다. 그럼 면세죠. 동시에 그 화분을 갖다가 거래처에다가 접대했다. 거래처 갖다 줬다. 그러면 오사불공이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거래처에 누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에다 화환을 보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면세랑 불공이 겁나 싸우는데 이때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둘 중에 한 놈이 힘이 세거든요. 자, 면세가 깡패다라는 얘기다. 면세가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아시죠? 면세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면세랑 불공이랑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87회 기출문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자리요. 9월 8일자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필테크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플러스 상사에서 화환 5만원짜리를 겁나 구입하여 증정하고 대금은 하나 카드로 겁나 결제하였다. 자, 지금 화환, 도서, 뭐 신문 구독료, 잡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고기를 사왔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직원들 주려고. 그런 미가공 식료품 그런 경우에는 면세죠.
자, 화환은 면세예요. 화환 예전에 어떤 친구가 물어본 적 있었는데, 화환이면 꼭 꽂혀 있잖아요. 그거 가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공 그 정도는 가공으로 안 보고요. 최소한 뭐 불에 굽던지 아니면은 양념 쳐가지고 막 이렇게 좀 변화시키던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화환에다가 양념 치고 그 다음에 구워서 갖다 주면 상대방이 겁나 좋아하겠죠. 미쳤냐는 얘기다. 예, 놀리는 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 아시죠? 화환인데, 근데 뭐요? 상대방 거래처에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그 회사에 잘해준 거죠. 접대비 54불공이랑 지금 겁나 싸우는 경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면세가 이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면세기 때문에 53번에 면세로 가면 되겠죠. 아니, 53번의 면세는 뭐냐면은 면세물품 사무소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계산서란 얘기가 있나 없나 한번 보니까, 아, 카드로 결제했구나. 그러면 화는 면세인데 카드이기 때문에 카면이죠. 카면이에요. 자, 어쨌든 면세 쪽으로 해가지고 카드이기 때문에, 네, 58번의 카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5만원이었죠? 5만원 세금 안 붙고요. 코드는 필테크죠? 아니? 자,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사고 판 거죠. 플러스 상사에서 사왔잖아요. 그죠? 플러스 상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나오는데 F2번 눌러서 하나카드, 네, 그대로 해주시고 분기는 4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뭐만 사면 원재료인데 접대비죠. 자, 813번이죠.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재료 거래처이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500번대 접대비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미지급금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카드회사로 우리가 분기를 4번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 카드회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됐죠? 자, 두 번째 상황은 간수공급이에요. 간수공급. 간수공급은 뭐예요? 팔았다고 치자. 판 건 아니지만 팔았다고 치자. 자기사표가 있죠. 자가공급, 개인전 공급, 그 다음에 사업성 증여,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저, 이렇게 자기사표 4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오는 건 사업성 증여만 나와요. 사업성 증여만 나오고요. 이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공짜로 준 거죠. 근데 판 건 아니죠. 판 건 아니지만 너 매입세액 공제 받고서 왜 딴짓해? 팔았다고 쳐. 10% 세금 내놔. 이거죠. 오사불공이랑 달라요? 오사불공에도 접대비 있잖아요. 자, 실제로 들어본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제가 실강할 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근데 오사불공은 뭐냐면은 지금 사서 바로 주는 거. 어떤 물건을 접대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바로 주는 거예요. 혹은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거. 이렇게 그냥 무식한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시죠? 오사불공은 지금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바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간수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는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 사업상 증여가 우리 메인 시즌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복잡한 그 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상 증여 각주가 하나 있네요. 아, 정리하려고. 네. 자, 12월 1일날, 자, 12월 1일날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그죠? 제품처럼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VIP 선물 세트인데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거지 같은 거를 매출 거래처인 부평 부품에 겁나 제공하였다는 얘기다. 그러면
요거 만들었던 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간주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면 매출이에요, 여러분들. 팔았다는 거니까. 팔았다고 치자. 너 공급했다고 치자. 근데 우리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죠. 증빙이 없네? 자, 매출의 증빙이 없는 거 뭐예요? 14번에 건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쵸? 여기다 일단 먼저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유형은 14번에 건별로 간다는 점, 14번에 건별이다 라는 얘기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14번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자, 우리 간주 공급은 약간 괘씸죄가 있어가지고 원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죠. 역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원가라고요. 나머지는 다 시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인데요. 공급 대가죠. 건별 현금 하가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게 맞죠. 그럼 지가 알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88,000원을 겁나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가액을 시가, 그리고 공급 대가로. 뭐 공급 대가는 틀려도 돼요. 틀리면 다시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시가라는 점이죠. 시가. 그 다음에 코드는 코드가 받는 편이에요. 받는 편. 얘는 받는 사람을 거래처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받는 곳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부평 부품. 평자가 있으려나? 평택세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증빙이 아예 없으니까 분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뜨죠. 얘는 뭐만 팔았다. 매출 유형으로 걸어버리면은 제품 매출이 뜨는데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을 줄여줘야 돼요. 자, 제품 등, 네 번째, 제품 등을 감소시킨다. 자, 감소시키는 건 금액은 장부에 있던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원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할 점, 가지가지 하는 문제예요. 저기요 8번. 왜?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 이외에 썼죠. 이거 거래처에 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품 원가 5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8번을 걸어주죠. 이렇게. 마지막 차변은 접대비예요. 아까 매출 거래처였죠? 813번. 네, 그래서 지금 대응이 안 맞는데요? 제품은 원가인데 세금은 시가잖아요. 이거 58,000원 맞아요? 그냥 그 비는 금액만큼 해주시면은 요거는 접대비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네, 믿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넣어놨는데 똑같아요, 사실. 자, 11월 11일 당사 제품인 의류 100개 원가 500만원. 와, 비싼 건 아니죠? 한 장에 5만원짜리 뭐 티셔츠 이런 건가 봐요. 접대 목적으로 매출 거래처인 신광상사에 겁나 공짜로 제공했다. 단 제품의 원가와 시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여기 좀 특이해 보여가지고 넣어놓은 건데요. 똑같아요. 자, 너 제품 만들었으면 팔아야지. 왜 상대방한테 줘? 너 과거에 이거 만들 때 너 원재료 매입세 공제 받았지? 너 생산 설비 매입세 공제 받았지? 왜 딴짓해? 바로 간주 공급이다라는 얘기예요.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이고요. 매출 중에서도 이런 매출 거래처에 주는 사업상 증여에는 경우에는 무증빙으로서 14번에 건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건별.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시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원가가 500만원이고요. 원가랑 시가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원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세금을 따로 걷어야 되기 때문에 550. 건별 현각 하가는 공급 대가로, 코드는 받는 사람 신광상사. 네,
다음에 분기는 3번으로 가서, 자, 부가세 이수금은 잘 온 거예요. 위에 시가로 입력하게 되면 시가의 10%를 세금으로 내란 뜻이죠. 또 다시 세금 토해내. 매입세금 토해내. 그런 거죠. 자, 대신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죠. 제품을 없애주면서, 원가 500만원짜리 맞아요. 맞고, 그 대신에 저기 8번. 제품. 즉,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 이외, 본래 용도 이외에 썼죠.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인데요.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800번대, 813번. 이렇게 하면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문제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 네, 맞아요.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이제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게 이미 있다. 즉, 매입매출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뭔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특히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과거 외상매출이나 외상매입을 했던 경우로서 나중에 환입, 환칠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해요. 혹은 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하나에 100원씩에 팔기로 했는데 원재료 값이 좀 상승하면서 110원으로 늘려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아니면 지금처럼 팔았는데 불량이라서 다시 들어왔다든지, 샀는데 불량이라서 다시 환출하다든지 등등 어떤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겁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만원어치를 다시 환입이 들어온 거예요. 100만원을 예전에 회계 처리했겠죠. 근데 사유가 발생했죠. 나갔더니까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은 요 1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자, 바로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과거 외상매입이나 외상매출했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분기를 하는 것이다. 만약에 100만원 팔았는데 100만원씩 다 들어올 수도 있죠. 혹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0만원 팔았는데 10만원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분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당초 외상매입이었다면 외상매입으로 그대로 회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당초 외상매출이었다면 외상매출로 그대로 입력해요. 외상으로만 나와요, 문제에. 그 대신에 금액만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다. 자, 뭔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월 10일자. 다음은 인선상사에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를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뭐요? 과거에 판매를 했는데 외상 판매를 한 거죠.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얘기는 외상 판매한 거죠. 과거에 외상 판매했어? 그럼 나도 요번에도 외상 판매를 하되 그 취소되는 금액만큼만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돼. 그래서 100만원어치가 취소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품목 스포츠 용품인데요, 이러다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 지금은 내가 매출하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다시 들어오는 거지만 매출하는 상황이고 과거의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면서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그래서 내가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11번이에요.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포츠용품 수량은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마이너스 50개, 단가가 2만원. 여기다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이너스 뜨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분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 인천상사. 네. 전자는 1번이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분계 3번. 자, 과거에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 요번에 마이너스 100만원을 매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들어왔지만 그거를 마이너스 매출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면 오른쪽 대변에 부가세 수금 쳐놨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상기처리해라. 외상매출금은 마이너스를 잡아주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시면은 차변에 마이너스로 110만원 되죠. 이렇게 하면 외상매출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줄어드는 거예요. 제품 유지도 줄어들고 버스 이수금도 줄어들고 외상매출금도 이렇게 되고. 자, 요게 수정 세금계산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쉽죠? 그래서 요 딱 하나만 넣어봤어요. 맛보기는 하나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문제 나오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도 자신있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해봤고요. 제 머리 스타일이 그 약간 두발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 고길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고길동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실무 총 6개인데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4번. 회계처리 오류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나름 할만한 문제예요. 그죠?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